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베이스캠프 학원에서 국어 담당하고 있는 조아라이고요. 여기 베이스캠프 은평 지역뿐만 아니고 송파 지역이랑 평촌 지역,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입시 경쟁이 조금 과열이라고 할까요? 네, 높은 데에서 다 국어 수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3 재수생 대상으로 인문 논술하고 약술 논술도 가르치고 있는 강사입니다. 일단 저는 사실 PPT를 조금 라이트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일단 처음에 그 예비고일을 준비하시면서 그리고 고등 국어를 딱 생각했을 때 두 가지 테마가 딱 떠오르실 것 같아요. 내신이냐, 수능이냐. 이거 두 개 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두 개 영역을 이렇게 그러니까 배타적인 영역으로 보지 마시고요. 네. 어차피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배치된 영역으로 보지 마시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무조건 내신에 조금 집중해서, 네, 학습을 하시고, 어차피 고3 되면은 수능 준비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전력을 다해서 내신에 집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방학 때 어차피 수능 공부를 할 좀 시간적 여유가 있거든요. 네. 그때 같이 수능 공부를 하시면 되겠다. 네. 그래서 비중으로 따지면 한 7대3, 8대2 정도의 비율로 공부를 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이제 고등학교 국어 내신 문항들이 점점 더 이 수능 국어 모의고사 문항들하고 되게 유사하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연결 지점이 어느 정도 있다. 대체로 내신 국어에서 1, 2등급 맞는 친구들이 수능 국어에서도 못해도 이후까지는 맞거든요. 네, 그래서 연결이 된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제 딱 아이들이 1학년 1학기 국어 딱 내신 첫 번째 시험 보고 나서 난 내신 안 되겠다. 난 수능에 올인해야겠어. 이 얘기를 계속해요. 1학년 때도 하고 2학년 때도 하고.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그 둘 중에 하나 택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데 그런 고민을 지금 할 때는 아닌데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그렇게 방향성을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에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게 아마 이거일 것 같아요. 국어, 우리 아이는 중학교 때 학원 크게 다니지 않고 자습서랑 평가 문제집으로만 공부해도 80점 이상, 90점 이상은 그냥 나왔는데 굳이 일찍 국어를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고 실제로 그 예비고일 학부모님들이 이제 저랑 상담하실 때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언제부터 선행을 해야 돼요? 지금 굳이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등국어는 딱 시기마다 정확하게 해야 되는 어떤 공부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게 딱 정해져 있어요. 마치 수학같이. 그래서 수학도 뭐 공통 수학을 못하면은 수원 수투로 넘어가기 조금 어려운 것처럼 그 고1에 나오는 어떤 기본 개념 이론들을 제대로 잡지 않고 넘어가면은 고2 때도 힘들고 고3 가서 수능 대비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통 학원들이 10월에서 11월 이제 1분기를 다 시작하는데 요때 딱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 10월, 11월에 시작하셨을 때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라고 했을 때 1학기 딱 시험에서 어떤 것들을 주로 평가하느냐를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고등국어에서 이제 1학기 때 딱 평가하는 영역이 문학하고 문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항상 예비고일 1분기 때 문학, 문법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실은 내신에서 문학하고 문법이 아이들 발목을 잡는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고2 가서도 대성고 친구들이 저는 문학이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문학과 문법에 조금 초점을 맞추어서 공부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특히 이제 예비고일 아이들은 문학 그거를 공부를 해야 되나? 그냥 문제집을 풀면 되는 거 아닌가? 독서도 뭐 문제집 풀면 되는 거 아니야? 모의고사 문제집?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론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시험 유형 해가지고 어떤 유형들이 나오는지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거는 사실 이제 문제 출제 유형이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딥하게 선행이 되어야 된다. 이거는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시험이. 네, 그거 좀 정리해 둔 거고. 보시면 지금 묻는 문항들이 이거 중학교 때도 시험에서 다 봤던 건데 작품의 내용 이해, 뭐 표현상의 특징, 시어 시구의 의미 이런 거 다 중학교 때 했던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런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는 뭐
라는 어떤 감탄사가 있다면 이거는 감탄사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이 감탄사라고 그대로 얘기 안 하고 영탄적 표현을 활용해서 뭐 회환의 정서를 드러낸다 이런 식으로 선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심화해서 좀 적용 추론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항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변별력을 가려내는 문항이 나오거든요. 네, 이런 부분 되게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이론이 필요한 거예요. 영탄적 표현이 뭔지, 회환의 정서가 뭔지, 네. 그런 단어의 뜻 같은 거 공부해놔야 되고, 작품별로 어떤 부분에서 회환의 정서가 드러나는지 이런 거 공부를 해야 돼요. 네. 근데 그런 어떤 기초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뭐 문제 풀다 보면 되겠지. 문학은 이해하고 느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문학에서 가장 지향해야 되는 태도가 뭐냐면 본인의 주관적인 어떤 이해, 정서 이런 게 개입되면 안 돼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훈련, 좀 공부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독서입니다. 독서는 유형이 계속 조금 변화하고 있는데 한 10년 정도까지만 해도 독서에서 지문의 길이가 굉장히 길게 나왔었어요. 네. 근데 이제 요즘의 추세가 좀 어떠냐면 지문의 길이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고 그만큼 되게 밀도가 있어요, 내용이. 그리고 문항도 추론해야 되는 내용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문의 길이가 길다라는 거는 그만큼 제시문에서 제공해주는 정보의 양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 풀 때 제시문에서 나오는 정보를 찾아서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였는데 지문의 길이가 짧아지면 아이들이 추론해야 되는 영역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문제 난이도가 높아진다. 근데 이제 요즘 우리 아이들의 화두가 뭐냐면 문해력이잖아요. 네. 아이들이 사실은 물론 이제 책을 많이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좀 독서를 많이 했고, 뭐 또는 뭐 초등학교 때 뭐 토론 수업을 많이 했다거나 뭐 이런 친구들은 뭐 크게 딱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요즘 아이들의 특징이 이제 여기 미디어 때문에 좀 그런 게 약한데 그 부분이 빈약한 게 딱 고등학교 1학년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1학년들 만날 때마다 좀 느껴지거든요. 아, 확실히 좀 문해력이 약하다. 이런 부분이 느껴져요. 네. 그래서 이 독서 지문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선생님 말씀한 대로 그러면 뭐 학원도 안 다녔고, 그 다음에 책도 많이 안 읽었어. 그럼 고등국어는 뭐 답이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시험이잖아요. 네. 시험이기 때문에 이거는 훈련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훈련을 하냐라고 했을 때, 이건 사실 왕도는 없습니다. 무조건 매일 반복적으로 약간은 기계적으로 특정 분량의 지문을 계속 풀어줘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2-3개씩, 하루에 5개에서 6개씩 그 연습을 해야 돼요. 일단 아이들이 이러한 유형의 문장에 좀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이러한 난이도의 문장이. 근데 그러한 어떤 준비 없이 딱 3월에 그 모의고사를 딱 마주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다 풀지도 못할 뿐더러 문제에서 뭘 요구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1학년 친구들은 특히나 모의고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어차피 점수에 반영이 안 되는 거니까 뭐 그냥 연습 삼아 보지. 3월 때까지 그러고 6월 때도 크게 생각 없고 이제 9월 때도 사실은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을 안 하는데 저는 아이들한테 무조건 3, 6, 9는 우상향이 되어야 된다. 그 점수 차이가 얼마 안 날지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 아이의 스타트 점수가 몇 점이 됐든 꾸준하게 우상향 또는 유지가 되는 어떤 그런 곡선이나 직선의 형태를 만들려면 겨울방학 때 좀 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 네. 그래서 저는 수업할 때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집중해서 하기보다 이 3가지 영역을 다 매주 공부하거든요. 문학, 문법, 독서 이렇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꾸준히 좀 공부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은 사실은 이제 음운변동 한글맞춤법 중세국어 이거는 제가 그 고등학교 1학년 시험에 나오는 특정 부분만 좀 언급을 해둔 건데 뭐 음운론, 형태론, 문장론 이렇게 해서 문법에 대한 거의 전 영역을 다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학년 때 사실 문법 못하면 고득점 없기
받기가 진짜 힘들어요. 네. 문법이 비중이 이제 적게는 10%에서 많이 내는 학교는 한 20-30%까지 비중을 내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문법과 문학. 네. 그러면 이 문법은 어차피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거니까 그때 가서 배우면 되는 거 아니야? 물론 그렇게 해도 되죠. 네, 그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 아이의 기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른 친구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해서 문제 빨리 풀어내는데 나는 지금 이거 처음 이해하고 있어. 근데 만약에 아이가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상관없어 하면 사실 그게 별로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보통의 아이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왜냐면은 벌써 진도 차이가 나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불필요한 어떤 스트레스를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고1 딱 첫 시험에 보는 이 음운 변동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예비고일 겨울방학 때 꼭 문법에 대한 선행은 어느 정도 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수업 시작할 때 요 부분을 나름 비중 있게 조금 다룰 거예요. 네. 그래서 문법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